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법 강사 차민혁입니다. 자, 우리가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을 끝내고 이제 심화 이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네. 일단 민법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민법 총 몇 편이죠? 네? 4편 아닙니까? 4편. 민법 4편 중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이제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 네? 민법 총칙.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권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법 하죠. 예. 일단 이게 민법이죠. 예. 일단 우리가 제2편 물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물권. 계약법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민법은 결국 권리에 대한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를 규정지어 줘야 된다. 권리는 그 안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제2편 물권법 그리고 3편 계약법에서 가장 이 민법의 이 알짜배기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총칙인 거죠. 그래서 제가 총칙은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 과정과 마찬가지로 물권법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법, 민법 총칙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빠졌죠. 특별법. 네? 특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사특별법.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보강 날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려면 10주가 필요해요. 10주. 근데 지금 3, 4월 과정 몇 주인지 아십니까? 민법? 8주예요. 8주.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날짜를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목요일에는 요 세 가지 파트 4월 말까지, 4월 끝까지 정리를 하고 특별법은 보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5가지의 법률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두 가지의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특별법 총 몇 개? 네? 5개. 5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6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 예, 6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대단히 이 공부의 효율이 좋은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한 개의 법률당 한 문제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 보면 특별법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이제 합격을 포기하는 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막바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잘 맞춰주시면 마지막에 점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특별법은 이후에 보강 날짜를 잡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물권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195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195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물권법 해서 나와 있죠. 파란 색깔 배경에. 물권법 안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챕터 1 총설, 그 다음에 챕터 2 물권 변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챕터 1, 2가 물권 총론이에요. 물권 총론. 그 다음에 챕터 3 서부터 챕터 6까지 여기가 물권 강론입니다. 오늘은 물권 총론을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수업 시작이 좀 늦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죠. 자, 뒷페이지 갑니다.
자, 197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일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과 물권이 나와 있는데 요 채권하고 물권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한다. 권리. 민법에 나오는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예?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첫 번째 뭐가 있다? 예? 아니요. 물권과 뭐가 있다? 채권이 두 가지. 예. 자, 일단 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권. 물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자, 그럼 물건이 뭐냐? 네? 물건. 물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건 안에. 네? 부동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동산이 있죠. 물건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 부동산, 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그냥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빼고는 싹 다 동산이죠. 여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게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을 가리켜서 지배권이라고 표현해요. 지배권.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예. 자, 그리고 물권 말고 채권도 있습니다. 권리에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지배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할 수 없죠. 사람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권. 뭔가 나의 권리를 이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물권과 채권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좀 보시고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요 물권 같은 경우는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절대권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자, 채권은 뭐죠? 상대권, 상대권. 상대권의 뜻은 계약 당사자,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 그쵸? 예. 내가 만약에 뭔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가 소유하고 있으면 제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 있다. 외부에다가 알리고 있죠. 내가 소유자란 사실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돈이죠, 돈. 돈 맞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리고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빌린다. 그러니까 결국 돈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는. 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 여기서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다면, 자,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다면 얘가 뭐죠? 네? 채권자 맞습니까? 채권자. 자, 돈 갚으셔야 될 분은요? 채무자, 채무자. 예. 자, 그러면 현재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 채권 있죠? 저거 상대권이다. 누구한테만 돈 갚으라고 한다? 갑한테만 돈 갚으라고 한다. 다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권이다. 네, 책을 한번 보죠. 자, 표를 보세요. 자, 먼저 이 채권 보시면 1번에 청구권이다. 급부를 청구한다. 자, 그리고 2번 내려가 보시면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주장한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대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공시 필요 없다. 채권은 공시할 필요 없습니다. 외부에다가 알리지 않죠. 오른쪽 가보세요. 물권. 1번에 보시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요. 공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절대권이다라고 되어 있고 4번에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이 절대권
그리고 상대권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 개념을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내려가서 물권의 특질을 잠깐 봅니다. 파란 색깔 1번에 보시면 배타적 지배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내려가 보세요. 첫째 줄 중간 따라서 이유를 보시면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물일권주의 원칙 되겠습니다. 일물, 하나의 물건, 일권, 하나의 물건만 존재할 수 있다. D페이지 가보세요. 자, 2번에 보시면 절대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확인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예, 바로 상대권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양도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갖다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길 수 있다. 뭘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물권을요. 자,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죠? 물권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양도성. 물건 갖다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갖다 팔아요? 갖다 팔아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던가. 전세권 갖다 팝니까? 양도돼요, 전세권? 돼요. 지상권도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렇듯이 전세권이라던가 지상권, 이런 것들도 양도가 가능하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셔가지고 4번에 보시면은 강행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법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의 뜻이 뭐죠? 네 글자. 땡땡땡땡이 안 된다. 특약 배제가 안 된다. 자, 특약 배제 안 된다. 자, 여기서 특약 배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된다. 당사자들이 그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요 계약법에 나와 있는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죠. 네. 임의규정의 뜻은 특약 배제가 된다. 특약 배제가 된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특약을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어겨도 돼요? 어겨도 되는 거예요? 어겨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어기면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물권의 객체를 보시면은 역시 물건이 있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특정의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특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봅니다. 임야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수목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목 집단에 대해서 실시한 명의 방법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특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인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수목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죠. 수목은 나무죠, 나무. 내가 이 수목의 소유자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울타리 치고, 울타리 치고 표말 박는 거다. 외부에다가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명인방법이죠. 지금 이 판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요. 이 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수목이 한 1000그루쯤 돼요, 1000그루. 수목이 1000그루쯤 된다. 이거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한 300그루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내가 300그루, 이 1000그루 중에서 300그루가 내 거야. 요거 이제 주장하시려면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주장을 할 때 요 산 입구에다가 표말 박아놨어요. 이 산에 있는 1000그루 나무 중에서 300그루는 갑 거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소유권 주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여기 몇 그루 있다 총? 네? 1000그루 있죠? 이 중에서 어떤 300그루가 네 건지 제대로 알리고 있지 못하죠? 따라서 소유권 주장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울타리 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300그루가 내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예.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자, 파란 색깔 부분에 보시면은 집합물이라도 하나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합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빌라를 지으셨어요. 빌라를요. 이렇게 3층짜리 빌라예요. 3층짜리 1층, 2층, 3층 네? 최초로 지으셨다. 갑이 지었어요. 네. 자, 그럼 이 3층짜리 빌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소유권을 네? 1개? 3개? 그렇죠. 주인 마음이죠. 네? 어떻게 잘 하시죠? 주인 마음이에요. 갑이 나는 이거를 3개로 특정할래. 층별로 나는 특정할 거야. 이러면 3개. 나 이거 전체를 하나로 특정할래. 이러면요. 그럼 이제 1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주인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특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내려갑니다. 물건의 분류. 자, 물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면 토지와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은 역시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구성 부분인 경우가 있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은 별개의 물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성 부분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다 부합된다라는 겁니다. 부합된다. 부합이 뭐죠? 합쳐졌다. 합쳐져서 구성 부분 된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이다.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나무 갖다 심은 거죠. 이거 나무가 어떻게 돼버리죠? 부합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무 갖다 심었다. 자, 토지가 갑소유다. 자,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식재한다. 무단식재. 에? 마음대로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자, 나무 심었다. 이렇게 쭉. 자, 그럼 이 수목은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부합된다. 부합. 자, 여기서 수목이 부합되기 때문에 부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목은 누구 소유로? 갑 소유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부합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미분리 과실. 요것도 이제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라고 돼 있는데 미분리 과실은 예컨대 뭐 사과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죠. 이해합니까? 만약에 이게 사과나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수목 자체가 토지에 부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 안에 있는 과실, 미분리, 그 과실 사과도 어떻게 예? 부합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그럼 그것도 값거죠. 예, 그것도 값거죠.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지하수. 요것도 구성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뒷페이지 갑니다.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별개의 물건인 경우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부합이 된 거, 안 된 거. 부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시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합 안 됩니다. 예.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의 토지예요. 을이 건물 지었다. 근데 무단으로 짓는다. 예? 오늘 계속 무단 신축할 거예요. 을은요. 예, 계속 무단 신축합니다. 자, 이렇게 지었다. 자, 이러면 이 건물 누구 거? 을 건 거예요. 을 거 맞아요? 을 거 맞아요. 을 거 맞아요. 근데 이 건물이 왜 을 거죠? 부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심플하게. 예? 수목은요. 부합되죠? 갑거. 부합 안 되죠? 을거. 이해합니까? 예. 그럼 남의 땅에다가 막 갖다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건물 짓죠? 자, 이런 갑이 어떻게 한다? 예, 갑이 철거 청구예요. 철거 청구. 철거 청구한다. 여기서 갑이 을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을은 철거하셔야 돼요? 네. 철거하셔야 돼요. 을이 예를 들어서 현재 갑 소유 토지에 뭔가 뭐 임차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상권이라던가 이런 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철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철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철거 당하기 전까지는 을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농작물이 나와 있는데 이 농작물 요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 부분에 보시면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자, 그런데 성숙해야 돼요. 명인 방법 왼쪽에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토지가 있는 겁니다. 갑소의 토지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막 갖다가 경작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벼농사 하는 거예요. 벼농사.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벼가 성숙했다. 자, 벼가 성숙했다라는 거는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확할 시기가 됐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부합된다 안 된다? 부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거죠? 을 거예요. 경작자 을 소유다. 을이 만약에 뭐 무단으로 불법으로 경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거 을 겁니다.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갑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일단 첫 번째 선택지는 성숙되기 전에 밀어버려야 돼요. 성숙되기 전에. 이해됩니까? 수확할 시기가 오기 전에 싹 밀어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아니면 이미 수확할 시기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갑은 이거 밀면 안 돼요. 밀면 을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배상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을 거거든요. 자,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1년 동안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내라? 사용료 내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 내세요. 그럼 을은 내야 돼요? 네,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내려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다. 지금 수목이 이렇게 명인 방법 갖추게 되면 부합 안 됩니다. 부합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부합이 된다 그랬죠, 아까. 자, 명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타리 치고 표말 세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 요것도 부합이 안 돼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요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목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수목의 집단. 자, 이 수목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부합이 되죠. 무단 식재하시면.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무를 심으신 분이 명인 방법을 갖추시던지 아니면 뭐 하시면요? 네, 등기. 자, 그리고 아니면은 요 나무 심으신 분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죠. 요렇게 되면은 부합한다 안 한다 이거.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무 심으신 분, 식재하신 분 소유다 이 말이죠.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명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표말을 받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만 할 수 있다. 소유권 주장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 동그라미 4번의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 같은 경우는 소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의 객체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인 방법만 갖췄을 때는 담보로 제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등기는 들어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자, 내려가서 이제 주물과 종물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유소의 주유기, 예,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이런 거죠. 자, 이 종물 같은 경우는 주물 처분에 따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유소 갖다 팔면 주유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넘어간다? 네, 주유기도 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종물이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셔가지고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자, 그리고 반괄호 2번에 보시면은 권리의 종물이론. 이게 바로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예. 내용을 보시면은 타인 토지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은 현재 이 건물에 딸려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종물이다? 뭐가 종된 권리다? 임차권. 자, 그래서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된 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토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가. 갑소유 토지죠, 역시. 갑소유 토지에 지금 현재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다. 을은 토지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지어도 돼요? 네, 건물 지어도 돼요. 건물 을 거예요? 네, 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자, 이 상황에서 이 건물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에 저당권 들어온 거예요. 을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셨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 건물 자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 건물 떠받치고 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된 권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 건물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돈 못 갚으셔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면 저 건물을 경락 받으시는 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경락을 받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임차권까지 함께 경락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종된 권리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물과 과실. 자, 원물과 과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동그라미 1번 중간에 보시면 원물은 사과나무고 사과가 이제 과실이죠. 요 사과는 천년과실이라고 합니다. 천년과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 같은 거. 네? 강아지도 천년과실이에요. 개의 새끼. 그러면 말의 망아지. 네? 망아지도 과실입니까? 예, 예. 그런 것들 천년과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법정과실이 나와 있는데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건물은 원물이고 임대료 이런 것들 법정과실입니다. 만약에 원물이 그냥 돈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과실이 붙어요? 이자도 가장 대표적인 법정과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이 나와 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파란 색깔 부분 보세요. 한 필 토지 일부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성립할 수 없다. 자, 이 필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세는 단위죠. 맞습니까? 네? 학개론 시간에 필 했습니까? 필하고 뭐 있죠? 네? 저 다 까먹었어요. 필지하고 뭐 있었는데? 획지입니까? 예, 괜히 말했네요. 멍청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필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이제 세는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한 필의 토지다. 한 필의 토지. 그럼 이 한 필의 토지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이 토지를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 한 필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 갑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으시면은 토지 한 필 단위로 거래하셔야 돼요. 갑이 야, 나는 여기만 니한테 팔래. 그래서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만 니한테 양도할래.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면 한 필 토지죠. 소유권 2개 됐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자, 토지를 분필하는 거예요. 분필이라고 하는 건 토지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 잘라버리면 물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2개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뭔가 목적물의 일부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일부 소유권 안 된다. 그리고 일부 저당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맥락이 똑같습니다. 맥락이 똑같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일부의 저당권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분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돈 빌린 거죠. 이렇게 가정해보자고요. 자, 이러면은 이 저당권자가 갑이 돈 못 갚으시면은 이 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경매 들어가면 누군가가 경락 받자. 경락 받는 거예요. 야, 병이 경락 받았다. 그러면은 경락 받으시는 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존재하게 되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일부 소유권 안 된다, 일부 저당권 안 된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 맥이 같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부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용익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물건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분류를 할 건데, 용익 물건 안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용익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토지라고 한다면 따로 분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 가능한 거예요, 용익 물건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임차권도 일부에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컨대 뭐 방 한 칸만 임대차 되는 거예요. 된다. 자, 그리고 유치권. 이것도 일부에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유치권은요. 제가 유치권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부에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 공통적으로 다 이응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 이응으로 시작한다. 이응으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예? 과학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용익 물건하고 임차권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안 되는 거, 일부 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이제 넘겨보시면은 물권에, 자, 일부 일권 중 예외 나와 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용익 물권은 분필 절차 없이도 일부에 성립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용익 물권과 추가해서 임차권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물권의 종류 보시면은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예,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매주 제공해놓은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